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저는 어제 오늘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저께 이제 밤 야간 수업할 때 눈이 오더라고요, 종로에서. 그래서 좀 왔나? 이랬어요. 와, 그랬더니 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반포 지나가 서초 지난 다음에 우면산 터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천 나오니까. 그럼 거기 지난 다음에 5분이면 가거든요? 집까지? 2시간 걸려서요. 와, 대박이대. 안 가. 그래서, 이게 뭔 좋아야? 했더니, 그쪽에 눈이 많이 왔나 봐. 과천왕 쪽에. 그래가지고선 새길로 빠졌어요, 오른쪽으로. 안 가고 일로.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야. 유턴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새길에 처음 가봤어, 그런 길을. 무섭더라, 또 혼자 가니까. 그쵸? 그래서 집에 1시 반에 들어갔어요. 1시 반에. 타이어 바람은 빠지고, 오늘 아침에도 늘날 때 늘 데도 없고, 오면서 조마조마 왔어요. 또 터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렇죠? 빨리 집에 타이어부터 갈아야지. 어쨌건 잘 오셨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 야간반 분들은 많이 결석했더라고, 눈 오는 바람에. 근데 이제 집에 빨리 가려고 안 온 게 아니라 오다가 유혹을 당한 거죠. 눈도 오는데 무슨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랬죠? 카톡에 이제 친구들 카톡 있잖아요. 오늘 한 잔? 이거 올라오잖아요. 왜 갑자기 번개. 예. 그래서 반이 빠졌더라고. 어쨌건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이고요.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에 대한 거 하고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하고 남은 이제 우리가 한 3주 남으니까 일단은 이 자료 드린 거 가지고 전체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교재에 나오면 또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입니다. 그럼 일단은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은 다시 한번 9페이지 좀 봐볼게요. 도시관리계획에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도시관리계획.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도시의 계획을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공법인데, 규제할 때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뭘 보게 되냐면 그 계획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어디에 만드냐를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기본 내 마음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볼 때 계획을 만든다, 규제하는구나,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지를 알고 그 계획의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과정이 부동산 공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근데 그 중에서 60-70% 정도는 어느 부분을 물어보게 돼 있다? 사실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그래서 관할구역의 의미가 뭐냐, 이 관할구역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은 또 얘기합니다만 이걸 얘기하는 거다. 관할구역.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뭐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거고, 그 관할구역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특별시, 그 다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짧게 얘기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관할구역에 되어진다.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에 뭐다? 광역시의 군은 제외가 된다. 왜?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도시계획을.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만든단 말이야, 계획을. 그러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하지만 경기도 가평군이다라고 한다면 가평군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라는 거죠. 짧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바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호혜계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의 내용 중에서 크게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되죠?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덩어리. 그죠? 도시계획 사업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그럼 도시계획 사업을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뭐라 그래요? 도시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에 봤던 거, 일산이나 강서, 마곡지구, 송파, 위례 같은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이라는 게 6문제가 나오는데, 이 개발사업은 따로 도시개발법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사업을 보다가 말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또 기억이 안 날 건 뻔하고, 그쵸? 또 하면 돼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거에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 정상이에요. 그쵸? 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니니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말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쵸?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였지라고 기억나려면 7월달은 돼야 돼요. 그렇죠?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매번 똑같은 얘기를 목차 잡아서 얘기를 해줘도 이게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국토계획법 이 하나가 부동산학과 대학교 커리큘럼에 보통 2년을 배워요. 국토계획법 하나를 나눠가지고, 그죠? 개발법 한 학기, 정비법 2학기, 이렇게 등기법 한 학기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이걸 2달에 다 하니 되겠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구분당 무슨 법 이름도 못 외워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뭐 자꾸 못 외우겠어요, 안 외워줘요, 화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비법에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3가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 지역을 정한다. 용도 지역의 종류는 시작. 이거 한번 되게요. 밝고 경쾌한 풍의 노래예요. 그쵸? 스타카토 톡톡 찍어주고요. 그죠?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목안대. 음을 기억하셔야 돼. 음을. 그쵸? 그럼 시험장 가서 음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구분해서, 도시는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주의할 건 녹지지역은 도시지만 미개발지다. 한 번 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미개발지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 좀 하셔야 돼요. 녹지를 찾고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을 한 번에 말하면 관농자라고 하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관농자를 도시 외의 지역. 그리고 미개발지를 얘기할 땐 녹관농자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미개발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나온다면 용도지역이 녹관농자라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해가셨죠? 저번 주 제가 개발법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조문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라고 나오면, 아, 미개발지인데 뭐가 난개발될까 봐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이해갑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니까 절대로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복될 수는 없어요. 토지에는 4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관농자, 도시는 주상공록.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용도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하죠? 지구라는 걸 정하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구를 정한다. 용도지구 종류 외워보면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엊그저께 왜 홍콩 화재 났잖아요. 화재 원인이 밝혀졌대요. 담뱃불이래.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담뱃불에 담뱃불.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참 확실히 높은 건물은 위험해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단독으로 가든가 해야지 진짜. 아니면 조그만 타운하우스로 가든가. 그래서 취재진, 보고, 경보, 화재,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걸 외울 때 암코를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머리에 넣고 상기하면서 외워줘야 돼.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가 제자를 잡는 건 주로 다 제한이에요. 제한.
제재 잡는 거는, 그쵸?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진, 개발 진흥지구,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암코 외울 때 암코를 따지면서 뭔지 문장을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외워지지, 암코만 외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암코만 외우고 아무것도 몰라.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그렇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그러면 용도 구역 어떻게 배웠어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외워주면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수시도, 혁복입. 그러면 도시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이게 이제 용도구역의 7종 세트고, 그 중에서 완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완화. 혁복입이 완화를 담당하죠. 완화되면 남용되니까 선행계획이 필요한 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만들면 도시관리 계획을 만든 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했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코자 한다면 그에 앞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X. 이해가십니까? 혁복을 얘기하는 거고, 입체복합구역은 혁복과 함께하는 경우일 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유는 뭐라고요? 완화의 방점이 있는 구역이라 남용될 소지가 있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도시혁신구역 같은 게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러고 나오잖아. 복합용도 계획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러고 나오잖아. 정의 나올 때 10페이지에서 바로 뒷페이지에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적이 나오잖아. 도시혁신계획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 복합용도 계획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관리 이러고 나오잖아. 이게 안 나왔다니까요. 난 이번 이 36회 때 이게 안 나온 게 너무 화가 나 죽겠어. 이게 왜 안 나왔지 진짜?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 말은 뭔지 알아요? 37에는 100%라는 거야. 37에 안 나오는 게 말도 안 돼 이거 사실은. 그렇죠? 100%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1, 12월 달에 나눠드린 지금 자료 있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36회 나왔던 문제 20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양을 확 줄여가지고 잘 나오는 것만 반복해봐도요 1년을 봐도 안 외워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더 늘리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림책 나오면 이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내용 등을 봐가는 거지 내용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다 이 안에서 해결하고 조금 부기하면서 연결한 쪽으로 갈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는 전략을 가셔야 돼요. 저는 근데 공법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공부의 전략이 미리 얘기하는데 1차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1차 위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민계를 간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2차는 설렁설렁 안 나와요. 이래버리면요. 공부가 오래 걸리고요. 나중에 3, 4월 되면 2차를 포기하게 돼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로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 왜? 어차피 봐야 돼 1차니까.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법, 공법의 양줄기를 잡고 시작해야 돼. 1차 민법, 2차 공법.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가는 거야. 우리 대학, 고등학교 때 국영수 공부하듯이. 그게 민법과 공법인 거야.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하지 말아야 성욱이한테 알았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쨌든 민법, 공법의 핵심인 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그 얘기들. 그럼 오늘 여기에 맞춰서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저번에 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하고 하다가 보다 말았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가서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었잖아요.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78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뭐라 했냐면 제가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는 법인데 어쨌든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그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누가? 지정권자가.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의 예외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했으면 이제 뭘 봐라?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뭘 만들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뭐라고 했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업의 종전의 부지를 강제로 취득해서 수용해가지고 시행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뭐하죠? 공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수용 방식이었던 거고. 그런데 땅값이 너무 익스펜시브하고 혼돈이 닥하이데스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얘를 뭐라 불러?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오른쪽 밑에 얘기했죠. 수용 방식은 강제로 수용하는 거야. 근데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면 보상금을 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업 시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지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환지 방식을 한다. 이 환지 방식. 환지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불안해 또. 바꿔주는 땅. 환지. 그러면 종전의 농지, 종전의 산지 500제곱미터를 대지 250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럼 반만 줘도 날지 안 하지. 농지, 산지 500을 대지 250으로 준다면 괜찮은 거래지. 이해 가십니까? 대지가 산지 농지보다 10배, 20배 비싼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환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개발 이익을 누가 먹고 환지하면? 개별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환지가 좋아. 왜? 개발 이익을 내가 먹으니까.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이제 이 환지 방식이냐 수용 방식이냐 가장 이슈가 됐던 데가 어디냐면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이었어요. 강남에서 이제 그 구룡천을 지나면 성남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 중간에 구룡마을이 있는데 완전 시골이야 모양상으로. 근데 강남에 거기가. 그렇죠? 아주 뭐 사업만 되고 나면 대박 아닙니까? 아파트 지으면 3, 4억씩 가는 동네인데. 안 그래요?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수용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시에서 매수를 당해가지고 뭐 환지로 간다는 둥 뭐라는 둥 뭐 주먹들이 나와바리 싸움한다는 둥 정말 시끄러웠던 동네 거기였어요. 구룡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 결국은 뭐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다 수용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사실 4년 전쯤에 거기는요.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고 수용 방식은 개발이익의 공익환수에 대한 부분이 환지 방식에 비해서는 용이하다. 그리고 이번에 한참 말 많고 전 국민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를 알게 된 바로 그 사업이 바로 뭐다? 성남, 대장동,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지입니다.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부지.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뭐 항소를 포기했니 뭐니 이러면서 무슨 뭐 계속 야당에서 막하는 그거 아닙니까? 아직도 ING. 그렇죠. 어쨌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야의 분쟁은 서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입장 차이. 그렇죠. 이 입장은 이 말이 맞고 저 입장은 이 말이 맞아요. 저는 중간에 보라색이라 편을 들지 않겠어요. 알겠습니까? 정치 성향 말하면 안 됩니다. 싸움 나니까. 막 중간입니다. 저는. 그 얘기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서 뭐라 했냐면 제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수용 쪽에서 환지 쪽으로 변경은 가능하다. 왜? 수용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환지한다면 소유자들이 환영을 하는데 개발 이익을 내가 먹게 되니까 전부 환지한다고 하다 나중에 거꾸로 올라간다면 지랄을 해요. 그렇죠? 내 개발 이익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그 방식은 순서대로 외워요.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그러니까 혼용이면 일부 환지겠지. 일부는 수용인 거고. 그리고 혼용한다면 분할하여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혼용도 되고 미분할 혼용도 됩니다. 만약에 같은 사업부지인데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였어. 분쟁이 없어. 근데 억지로 분할을 하래. 그럴 필요 없잖아. 분쟁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미분할 혼용도 가능하다. 봐요. 오른쪽 이부터 봐봐요. 순서. 맨 위에. 시작. 개발. 손 들어. 오른손 들고. 될 수 있으면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야 안 자지.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다음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자. 생각을 해. 그리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자.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익혀놓으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뒷점 볼 때 편해요, 그게. 순서를 알아야 뭔 말인지 알아.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사업 순서를 모르면 조문이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사업 순서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맨 위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다. 시행 방식 바꾸면 내려가는 건 돼도 올라가는 건 안 된다. 이해가셨죠? 그 라인에 대한 내용만 잡아주면 돼. 그럼 넘어가시면 저번 주 보던 게 뭐였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든다고 했죠. 저번 주에 끝날 때 때문에 그 말 기억나세요? 왜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든다?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말은 착오 없는 사업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우리 착오 없이 하려면 계획을 만들잖아, 먼저. 근데 문제는 뭐지? 계획을 먼저 만들면 착오 없고 실수 없는 건 맞는데 너무 사업이 딜레이 돼요. 지연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복잡하지 않은 동네고 이해관계인도 별로 없는 동네라면 굳이 계획을 먼저 만들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땐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중개사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착오 없이 하려면 계획을 열심히 만들어 와야죠. 그렇죠? 하지만 계획 만드느라 몇 개월씩 걸리죠. 그렇죠? 지연됩니다. 하지만 일단 부딪혀 라고 구역 먼저 정하고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러면 신속할 수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다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볼 때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냐, 구역을 정해 계획을 만드냐를 혼동하지 마시고 조문에서 계획을 먼저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면 착오 없이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구역을 만들어 계획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속함을 도모하고 스피드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죠? 그 앞뒤 바뀐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취지가 다를 뿐인 것이지. 그렇죠? 그럼 보시는 바가 여기서 구역을 먼저 정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요거.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복잡하지 않은데 어디? 녹관농자. 녹관농자 1, 2, 3번. 보전 녹지는 개발 사업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 뭐라고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의 관농자. 녹관농자. 앞에서 얘기했던 녹관농자가 바로 이게 미개발지. 그렇죠? 그러면 복잡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많지 않으니까 구역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고 아무리 주상공이라고 하더라도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얼마요? 30% 이하이면. 시작.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30% 이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상공이어도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해가셨죠? 36회 때는 요 3번을 물어봤었고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이해가셨죠? 4번은 나중에. 그래서 이와 같이 내용 봤습니다. 게다가 개발 계획을 만들 때면 동의가 필요하다. 얼마? 3분의 2 and 2분의 1. 그대로야. 동시만족이야. 그 이유는 갑, 을이 80% 면적 가지고 있을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갑과 을이 악수하면 끝이야. 전체 100명인데. 그럴 수는 없어. 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 동의가 동시에 필요해. 그럼 100명이면 50명은 적어도 동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더. 동의 나오면 어디 가나 면적하고 소유자 총수가 AND야. 시작. 면적하고 소유자 총수가 AND인 거니까 혼동하지 말고. 근데 이 동의는 누구는 제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면 제외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개발사업은 공공의자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시행할 수 있고 공공의 시행자 중에서 넘버원은 누구?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하면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 좀 물어봐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 그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만든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면 X. 그렇게만 나온 게 4번인가 돼요. X가. 그렇죠? 그리고 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시면 저번 주 제가 지정권자까지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정권자. 사실 이게 계속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전주에 배웠던 거 1교시 복습을 들으면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많은 내용을 말 안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본진도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돼? 내가 못 해주니까 1월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날 시간 될 때 저번 주 수업을 좀 듣고 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예습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11, 12월처럼 앞에 강의가 없을 때는 관계없는데 앞에 강의 11, 12 강의가 있으면 1월달 개강할 때 요일별로 오후에 다음날 저번 수업을 듣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후에 복습을 하지 말고 다음날 예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뻥 뚫려요. 들려. 어제 듣고 왔으니까. 그럼 오후에 복습을 안 해도 돼요. 이해 가십니까? 효과가 더블이야, 더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죠? 일요일 날은 월요일 날 수업에 11월 수업을 듣고 오는 거야. 월요일은 오후에 오전 수업 듣고 화요일 날 11월 수업을 듣고 오는 거야. 내 말 뜻이에요? 한 번만 해봐봐. 1월 달에 2달만. 그러면 3월 달부터 훨씬 편해질 거야. 마음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봐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그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된다. 시도, 대도시 시장. 그리고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면 시작.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면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해라. 실제 송파 위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라는 대도시와 서울특별시 송파, 경기도 하남시 이게 3개 동네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유 정말 잘 나오고 그리고 불회부 됐을 때 하고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국장이 하고 천재지변이 또 36회 또 나왔어요. 지나간 시험에서. 그리고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1번하고 4, 5번은 쉬운데 2번, 3번에 요청에 의한 경우와 제안에 의한 경우는 좀 잘 봐둬야 되고 요즘은 나오면 은근히 어려워요. 일단 요청에 의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뭐라고 이해하자? 무슨 장관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무슨 장관급이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뭘 하는 거예요? 내용에 산업단지나 문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 그럼 국장이 정해요. 개발구역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청이라고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주어가 제안이라고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제안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다. 2번이건 3번이건 지방공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공사장의 요청으로 국장이 정한다? X. 지방공사의 장의 제안으로 국장이 정한다? X.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정해진 거라. 권한을 주지 않은 거야. 지방공사한테는. 국장에게 제안의 부분과 이쪽의 부분에서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 더. 국장의 개발구역 지정사유에서 요청이 나오면 주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제안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제안이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라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 봤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에 봐보세요. 아래 건 지금 안 해요. 나중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도시개발구역을 표시해 놨어요. 혹시 저번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려나?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 내가 할게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작.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이 안 되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계획대로 규제를 당하니까 난개발이 안 되지.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는 계획으로 규제를 받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겠지. 도로 안 만들고 나무 안 심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허가받고 하라 이 얘기야. 이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야. 이해됐죠? 그치?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인가요? 아까 9페이지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세 가지 있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봐봐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트라이앵글 세 가지.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이잖아. 그럼 뭐야?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야.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개발 행위는 원래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봐봐.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안에 있는데 잘 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반대말이죠. 사업의 구역 안에 있는데 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개발 행위는 뭐야? 허가받아야지. 아무리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어도 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뭐가 돼? 허가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허가권자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안 돼야지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개발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개발 사업상 도로 부지인데 걷다 대고 아파트를 짓겠다? 허가는 해주세요.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그러면 B가 제한이 심한 거예요? A가 제한이 심한 거예요? A가 심한 거야. A는 뭐야?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줘야 돼. 그러면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라도 허가를 받을 때에는 B보다 A가 더 규제가 심한 거야. 왜?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든.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규제를 볼 때 항상 섹터를 봐야 돼요. 일반적인 에어리어인지 특정 목적을 지닌 나와버린지 이해갑니까? 특정 목적을 지닌 섹터라면 그 특정 목적을 위한 구역에 위해를 주면 안 돼요. 즉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이 있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를 개발하고 싶은 거야. 사업이 지연되니까 뭐라도 수익사업 하려고. 이해되겠죠? 근데 그럴 때는 A가 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B보다 A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어느 게 규제가 많다고? A가 규제가 심한 거야. 세부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짜증이 나겠어요? 신경질 나겠어요? 맞았어요. 둘 다. 그런 거 맞췄네요. 둘 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해. 사업이 지연되니까 너무 개개인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그러면 야 지연되니까 다음에 해당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그냥 구역을 간주하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 줄 알아요? 헌법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에 행위 제한을 가하는 헌법적 근거는 헌법 23조예요. 맨 앞에 사실 있어요. 말씀 안 드렸지만. 맨 앞에 목차부터 나오거든요. 맨 앞에 봐봐요. 맨 앞에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맨 앞에 5페이지를 보면 정 가운데 위에 보일 거예요. 헌법 23조. 보입니까? 5페이지 맨 앞에 정 가운데. 나 앞에 안 가야 되는 가야 되겠네. 또 못 찾아요. 아마 찾아드립니다. 여기 있죠.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뭐라고요? 보장된다. 그 내용과 관계는 뭐다?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 행사는 뭡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건 뭐든 간에 무리하게 규제를 가하면 아무리 공공복리 증진이라 하더라도 수익한도를 넘어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하지 않으면 헌법 23조에 어긋나다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요. 실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의 요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업이 지연되어지면서 일반 개개인들이 너무 무리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뭐가 된다? 참으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된다 이 얘기야.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런 경우는 사건 보호를 위해서 물론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다음날 그냥 해제된 걸로 간주하여 주는 특례가 있고 이게 요번에 또 36회 또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렇죠? 봐봐요. 아까 순서가 뭐였죠?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이고 녹간농자 같은 경우는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개발계획이 원래대로 앞에 있는 거냐 뒤에 있는 거냐 됐어요?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동그라미 1번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시정이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붙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는데 3년 되도록 실시계획의 인가시정이 없다. 그럼 지연되고 있으니까 해제된 걸로 봐주겠다. 3년 된 다음 날. 아까 개발사업 목차 한 번 더 얘기해봐. 개발계획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 시행했잖아. 그러니까 구역 지정됐는데 3년 되도록 실시계획 인가시정이 없다면 다음날 구역은 해제 간주한다고.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니까 사건보호 차원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해봐. 공사가 끝났어. 그럼 공사가 끝났으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는 얘기지. 공사 끝났으니까. 그럼 두 가지인 거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걸로 본인은 원인은 두 가지야. 지연됐거나 끝났거나. 시작. 지연됐거나 끝났거나. 됐죠? 첫 번째, 3년 되도록 실시계획 인가시정이 없었다. 두 번째, 공사가 끝났다. 됐죠? 근데 반대로 녹반농자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만들잖아요. 반대로.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년 내에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구역은 해제 간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을 만들었는데 3년 되도록 실시계획 인가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기억하고 중간에 기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을 구역을 먼저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일 땐 5년까지 봐주는 특례가 있다. 뭐라고요? 개발구역을 먼저 정하는 경우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규모라고 한다면 큰 규모니까 비교적 5년까지 봐준다 이 얘기야. 됐죠?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해제 간주 규정이에요. 왜?
너무 무리한 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뭘 간주하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한다고 했잖아. 시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간주해주겠다.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거니까. 이 앞 페이지도 있잖아. 앞 페이지에도.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면 뭘 간주한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주한다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이 뭐가 되면 해제가 돼버리면 도시지역으로 간주했던 걸 놔둬야 될까요? 원래대로 환원 간주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 해제되면 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 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에 의해서 결과행위가 있었을 때 원인행위가 없어지면 결과행위는 환원됩니다. 원인행위가 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과행위는 도시지역 간주였잖아. 도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원인행위가 뭐가 됐어? 없어졌어. 환원돼야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오해 말 건 다만 공사가 완료되어져서 해제가 된 거라면 그럴 리가 없죠. 공사가 완료가 되어져 가지고 해제가 된 거라면 환원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송파 신도시 개발사업 부지는 원래 산지였어요. 특전부대 자리. 강서 마곡지구는 원래 다 농지였습니다. 생산 녹지. 이해가셨죠? 근데 그런 동네가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정했는데 공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강서 마곡이나 송파 위례 가보면 지금 잘 쓰고 있잖아. 도시 용도로.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됐는데 원래 농지와 원래 산지로 환원됐나요? 말을 해봐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번에 36회 문제였어요. 근데 이 말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 한 번 더 말합니다. A가 정해져서 B를 간주하는데 원인행위인 A가 해제되면 결과행위도 환원된다. 하지만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도 이런 패턴으로 가요. 한 번 더.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과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을 간주합니다. 됐죠? 근데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원래 농지나 산지로 환원됩니다. 다만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가셨죠? 여기만 그렇다. 어디 가도 그렇다. 어디 가나 졸립다. 두 팔 들고 목도 좀 돌리고. 이게 오래 문제였어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기본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목 좀 돌리시고. 아이고. 어저께 막 3시간씩 막 신경 쓰고 운전을 했더니 어깨가 아파 죽겠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제 운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눈이 오면 쫄아가지고 더 못 가는 거야. 그렇죠? 앞에 마트샷은 막 하나 있었는데 미치겠는 거야 아주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바퀴는 조금 해가지고 마트지니까 막 미끄러지고 핑핑 돌고 부딪히겠는데 이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내가지고 그냥 어저께 죽을 뻔했네 아주 그냥. 아우 눈 징그러워. 어쨌건 해제 관련된 부분 봤습니다. 그러면 개발법 정도로 보고요. 넘어가면 정비법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아까 우리요 9페이지 내용에서 봤을 때 자꾸 여러분 맨날 까먹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듭시다. 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보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뭘 본 거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법을 본 거예요. 이게 몇 문제예요? 6문제가 관한 법을 본 거야. 두 번째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제 뭘 본다는 얘기야?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보자 이 얘기야. 두꺼 봐.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원래 무엇의 내용이에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업이 복잡하니까 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법에서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법에서 따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6문제가 나오는 이게 3번째 법이 되어지는 거고, 지나간 수요일 날 평가사에서 이 수업을 했었는데 아주 멘붕, 아주 어렵습니다. 정비법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초니까 지금 쉬운 거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종류는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됐습니까?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게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따로 정비법에서 배운다. 그리고 원래 어려운 법이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문제 중에서 우리가 3개는 건질 수 있어요. 요번에 지나간 36회 정비법은 그래도 좀 양호했어요. 그 관연도에 5년 동안은 거의 뭐 3문제는 손도 못 대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뭐 한두 개 정도만 그렇고 4문제는 풀 수 있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풀만 했었죠, 올해는. 그러니까 어느 법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요 정비법 때문에 정신병 들겠어요. 이거 버릴래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버리면 안 돼요. 뭐가 어려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국토계획법만 할게요. 국토계획법이 쉬우니까. 원래 쉬웠거든. 요번에 국토계획법 개박살 났잖아. 36회 국토계획법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4문제, 3문제가 손도 못 대게 나왔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전략으로 하신 분들은 망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막판에 얘기했거든. 혹시 모르니까요. 국토계획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발, 정비, 건축, 주택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한 달 전 얘기야, 내 얘기가. 적중했잖아. 어렵게 나온다고. 그런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어쨌든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 정비법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보고 쉴게요. 자꾸 시계 보지 말아요.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 자꾸 시계 보면 내가 불안해요. 시계 보면. 칠판 봐요. 그러면 정비사업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듣고 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해 다호 정비사업이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시행 절차가 쭉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얘기하면 좀 많이 딜레이 되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넘어가시면 사업의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이 사업의 정의부터 뭔지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정비법은 이 나와 있는 지금 페이지 있죠. 여기 페이지 나와 있는 이 페이지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105페이지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그냥 배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일단 정의가 뭔지부터 일단은 봐두자. 알고 말해. 정비사업. 좀 도와줘요. 정비사업. 시작. 이분이 안 나오시니까 따라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디 계세요? 빨리 와요. 그러면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보십니다.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는 전체가 다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전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수가 3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1기 때 있죠. 1기 때 그땐 600군데가 넘었었어요. 한참 MB님 뉴타운 막 삐받았을 때 그때 시장님이 오세훈 1기 시장이었잖아. 지금 3기지만. 그렇죠? 그 박 시장님이 2번 해먹고 중간에 돌아가시면서 보궐로 들어오고 다시 된 거잖아. 지금 3기지 따져보면 지금이. 그치? 어쨌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때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박 시장님 때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재생 쪽이었어요. 부시고 짓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래가지고선 그때 600군데가 넘던 사업부지가 300군데로 줄었고 늘다가 요즘에 좀 정부랑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정비사업의 수가 많이 좀 줄긴 했다. 그리고 막 옛날처럼 무작정 확 때려 부시고 확 짓는 거는 좀 한물 가지 않아 싶긴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인데 3가지가 있어요. 첫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시작. 주거.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오셨지만 그만큼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써져 있죠. 거기 도시에 저소득 주민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저소득 주민분들.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니까 여기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금전적인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조합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돈을 쳐 발라야 굴러갑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쓸 필요 없습니다. 시장군수 등 LH 등 얘네들 위주로 시행을 하는 거고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LH 등은 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사 등을 제가 짧게 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자꾸 올려요. 쌤 자꾸 왜 내 등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 등이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LH, 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사, 내 등, 니 등 아니에요. 알았죠? 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 LH 등의 주로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냥 봐도 어때요? 사진 보니까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어때요? 극히 열악해 보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골목 많았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골목마다 그냥 막 가위 그려놓고 막 이러면서 막 했잖아. 맨날 뭐 하지 말라고, 쉬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또 뭐 이렇게 막 개똥 같은 거 몇 덩어리 이렇게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옛날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데가 많았었어. 이런 데가. 그죠? 또 나만 부러워했던 거야 또? 다들 부자야? 어쨌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잖아. 과도 밀집, 극히 열악. 시작. 과도 밀집, 극히 열악.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작. 감정을 실어야 돼. 주거!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주거환경 사업은 좀 많이 정부 주도, 시군등 주도로 해가지고 많이 좀 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좀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놈의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복지 사업이 어려운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은 극히 열악하다.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이런 데에서 하는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분들이니까 조합 같은 건 없다. 그렇죠?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시작.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일단 1번만 이해합시다. 2번 나중에 얘기하고 극히 열악하고 과도 밀집한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대부분 사업이 되게 딜레이 되고 수십 년씩 걸려요. 완성된 사업 단위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 원주민들은 몇 년 못 살고 또 이사 갑니다. 이유는 대출 금리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옛날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왜 조그맣게 동네에서 전빵 같은 거 하면서 조그만 미니슈퍼 같은 거 하면서 뭐 하죠? 물건 팔고 옆에 방 같은 거 월세 줘가지고 월세 받고 노인네 이러고 사는 거잖아. 근데 그걸 뭐야? 부시고 나서 사업을 해봐. 수입이 없잖아. 대출이자가 있잖아. 못 버텨. 그럼 좀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거기 사는 층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다음 페이지 봐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많이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은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큼 주거 정도는 아니야. 주거 그건 아닌데 주작대로가 있긴 있어. 그런데 겁나 막혀. 동네 봐 빡빡해. 한 대씩만 차가 써도 이게 야 대박이지. 그렇죠? 그럼 그냥 봐도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열악해.
동그라미. 극히 열악은 아니라 열악해. 동그라미. 열악. 극히 열악은 주거환 개선 사업, 열악은 재개발.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일단 그냥 밀집. 여기 뭐야? 한 단계 다운된 거야. 열악, 밀집. 그럼 재개발이야. 그렇죠? 한 번 더.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 밀집이면 재개발. 이해가셨죠? 그리고 빨간 라인이 뭐야? 재개발 정비구역이야. 빨간 라인이. 재개발 정비구역이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 구역을 정해.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색의 정비 구역이 정해지는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물이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전체가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하느냐라고 한다면 쓸 필요 없는데 60% 봅니다. 시행령상. 원래 이게 3분의 2였어요. 3분의 2면 66.6%거든.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근데 동의받기 어려워서 이거를 60%로 다운시켰습니다. 재개발 속도 내기 위해서.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60% 이상에 대한 부분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면 나머지 40%는 노후 건축물이 아니어도 묶을 수 있는 거야. 재개발 구역으로. 이해가셨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또 이 사업은 특징이 뭐냐면 상업지역과 바로 밑에 2번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 환경이라는 거를 개선, 도시 환경이라는 거를 개선하는 사업, 우린 뭐라 부르냐면 재개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상가, 공장 같은 거를 개발하는 것도 지금 뭐로 봐주겠다? 재개발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징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이 아니라 여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재개발 사업으로 봐준다. 됐습니까? 재개발은 오로지 주거 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도시 환경을 뭐다? 개선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들어가면 좀 걸리니까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요. 아이고 죽었다. 가만히 있어봐.